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면서 공수처가 언제 2차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체포영장 발부 나흘 만에 네. 공수처가 오늘 오전을 D-Day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요. 통상은 그 바로 다음 날 집행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사실 나흘의 시간을 줬다라는 건 그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계획하는 데 시간을 좀 소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침을 이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예를 들어 집행에 성공했다고 하면 바로 이 조사 절차에 착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사할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이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을 집행으로 잡았을 것 같고요. 늦어도 한 점심때 무렵에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계획 하에 오늘 오전 5시 정도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철저히 준비했고 이런 상황도 다 예측을 했을 텐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준비 부족인지 또 다른 하나는 명분 쌓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준비는 어느 정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번 정도 소환, 출석 요구를 했고요. 스스로 자진 출석을 최대한 이제 요청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상 굉장히 좀 안전성을 좀 우려해서 일단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5시간 반 만에 철수하긴 했는데 저는 영장을 재집행하러 이번 주말이나 다시 한 번 더 재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대치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이제 현재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또 이야기도 최대한 듣고 또 그 변호인께서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협의를 하자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후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 쌓기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최대의 관심은 그게 언제냐입니다. 지금 내일이 토, 일, 월, 3일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오늘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경찰 이제 인력이랄지 또 공수처 관련된 이 직원들이 사실 오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 바로 시도하기에는 인력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100명 정도가 간접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안에 200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직원이 200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인력도 오늘 이 소모적인 이런 대치 상황 때문에 많이 지쳤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 다시 시도하기에는 이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손친다면 이 집행 시한이 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일요일 오후에 집행을 시도했는데 무산된다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영장 집행 기간이 월요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때까지도 집행이 무산된다면 공수처의 다음 남은 카드는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체포영장을 반환한 뒤에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청구하지 않고 6일이 지난 후에도 결국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길로 직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가능성이 좀 높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체포영장을 반환하고 한 번 정도는 더 재청구를 해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수처에서 그간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3번 정도 소환 요구를 하는 굉장히 좀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또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재청구를 하고 그래도 집행에 실패할 때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그 두 가지가 다 여의치 않을 경우도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엔 이 경찰로 이첩한 후에 이 기소를 검찰에다 요청하는 그 검찰로 방법도 다시 이첩한다. 검찰에 다시 이첩하는 부분도 결국 마지막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실패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을 하려면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네. 경호처가 막는다면 지금 집행이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그래서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업처에게 협조할 것을 명령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최 권한대행에게 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제 판단에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이 경호처의 지휘 감독 권한이 현재로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대행에게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최대한 최대행에게 이 경호처의 협조를 명령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집행을 시도할 때는 이 최대행의 협조 요구나 지시, 명령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매끄럽게 이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명령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입건돼서 내일 공수처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영장 집행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출석 요구를 내일로 했지만 전 네. 내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까지 출석에 불응할 것인가? 6일까지 영장 집행 예. 시한까지는 출석 요구에 좀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이 다 부재하다면은 사실상 영장을 재집행했을 때 이 대통령을 현재로서는 좀 보호할 수 있고 경호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 지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6일까지는 쉽사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의 이제 쟁점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은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직접 공무집행을 방해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우리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준비할 시간도 필요해서 제 생각에 출석 요구에는 쉽사리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게 과연 이걸 볼 수 있느냐 법적 쟁점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공무원의 정당한 이 공무집행의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범행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단순히 경호처가 저지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폭행을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하기에는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 밀치거나 이런 몸싸움이 있을 때 이 부분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쟁점은 그렇다고 하면 예. 실제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닐 수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장이나 차장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휘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인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서 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조금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동현 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예. 수사 절차보다는 탄핵 심판을 먼저 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계속 거부할 가능성, 스스로 이렇게 출석할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를 협의하자고 했는데 절차를 협의해서 공수처와 변호인단이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예. 싶고요. 실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까지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또 이 공수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 체포영장 단계에서 과연 이러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헌재의 탄핵 심판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14일부터 지금 본 재판이 시작되고 일주일에 200건로 재판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면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심리기일을 5회차까지 굉장히 빡빡하게 헌재에서 잡아두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헌법재판소법 제52조를 보시면 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기일에도 이제 불출석할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5번째 5차 공판기
기일까지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신속하게 이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사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일이 1차 변론 기일이고 16일이 2차 변론 기일입니다. 네. 14일이나 16일 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14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석열 예. 대통령께서는 아마 출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석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병이 그때까지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출석이 불가능할 것이고요. 예. 신병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아마 출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